때 문의 주신 것 때문에 아 어저께 네네. 전화드렸는데 죄송해요. 저는 안 주셔서 확인 차원로 전화드렸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마무리해야 그 될 것 예. 죄송해요. 바로 회의를 들어 가지고 아 제가 그리고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아 전화 온 김에 그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예예.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좀 리드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세미나도 좀 갖고 뭐 이런 걸 되게 아 예.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예.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가 있기는 한데 그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꼭 쳐야지만 들어오는데 예. 이제 회사 자체를 좀 홍보를 좀 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 이게 워낙 특수업이다 보니까 뭐 알아보니까 뭐 정형외과 뭐 이런 병원 블로그를 음. 쓰는 거는 건강 정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그 다빈도 키워드들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음. 정보도 많아서 되게 또 쓰기 예. 쉬운데 예. 이쪽은 좀 다들 좀 몇 번 거절을 제가 당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랑 그리고 만약에 하실 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어디까지 정보를 드리면 되는지랑 예. 또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하면 저희 그 회사 소개에 대한 그런 블로그와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면 좋을지랑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예. 가지고요. 일단은요. 그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기존에 이제 문의였던 어떤 경험도 있으시니까 좀 이해를 네. 드리면 이게 네. 블로그는 다 용역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용역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콘텐츠 종류가 수기형, 후기형 이게 둘 다 후기 같은 거예요. 수기는 엔지니어가 어디 체험한 거고. 그러니까 후기형이 네. 있고요. 정보형, 광고형, FA형, 가이드형 뭐 이런 분석형, 그래서 믹스형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요청하시는 거는 지금 정보형이에요. 네. 정보형은 어떤 예를 들어서 칼럼처럼 쓰는 거거든요. 네. 병원이라고 이제 병원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병원을 말씀드리면 병원 네. 어디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좋았어요. 뭐 치료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가 후기고요. 네. 의사가 직접 여기 환자가 왔는데 의료에 관련된 내용은 안 쓰고 환자가 왔는데 이런 걸 불편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해 줬다. 이게 이제 네. 수기형이에요. 그럼 네. 정보형은 뭐냐면 임플란트라고 치면 임플란트에 관련된 어떤 그렇죠. 임플란트는 뭐 네. 이게 이런 게 성분을 쓰고 때에는 이런 네. 재료들을 쓰고 이런 네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쓰고 근데 정보형이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케이스 바이 네. 다 포트 하나마다 다 쓰고 이게 정보형이고요. 광고형은 네. 우리 병원 되게 싸요. 좋아요. 우리 병원 인테리어 좋고 우리 병원 잘할 수 있으니 이게 광고형이고요. 공지사항은 네. 뭐냐면 생활을 하다 보면 고객들한테 막 공지사항처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특수 케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 병원에 대한 공지사항 막 올리는 거고 네. FAQ형은 아실 거예요. 어떤 질문사항이 네. 많을 거 네.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그거에 관련해서 다 자세하게 이렇게 쓰는 건데 네. 공지사항형이랑 FAQ형이 어떻게 보면 또 정보형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예 네네. 약간 이제 색채가 달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네. 뭐 이제 뭐 분석형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논문처럼 막 쓰는 게 이제 분석형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더 있는데 이렇게 종류가 있으면 원하시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는 뭐 공지사항형일 수도 있고 뭐 FAQ형일 수도 있고 정보형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훈련돼 있는 거는 일반 뭐 그 로컬 매장에 있는 것들 미용실, 맛집, 병원부터 해서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은 생활관을 겪기도 하고 작성자가 컨텐츠 네. 제작하는 애가 어느 정도 숙련이 돼 있어요. 근데 네. 사장님 거는 법률이랑 저희가 부동산 투자 쪽이라든지 사장님 네. 거라든지 건설 쪽 뭐 이런 쪽들이 네. 새롭게 저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가격 돼 있는 게 10개 자체가 네. 저렴하게 돼 있잖아요. 저게 네. 네. 간단하게 이제 수기형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기형으로 돼 있는데 수기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 보통은 간단한 작업이고 사장님은 정보용으로 써야 돼서 네. 그걸 학습하고 써야 되는데 아마 첫 번째 기존 그 고객들이 못 한다고 얘기했던 거는 왜 네. 그러냐면 아마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얘기 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무슨 얘기냐면 음. 돈을 주면 다 해요. 그 얘기를. 아. 그게 핵심이에요, 사장님. 일단. 네. 그래서 네. 그 돈이 주면 합니다라는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단에 제가 지금 5분 정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네네. 그게 돈을 줘도 못하는 분야들이 있기도 있어요. 법률이라는 이런 쪽. 근데 네네. 저희는 이제 건설 쪽 관련들도 쭉 해왔고 그쪽 베이스 뭐 예를 들어 출신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네. 같은 경우 즉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분 음. 민법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잡아서 원소스를 어떻게든 수급을 받아서 정보용이나 이런 음. 거를 시스템을 잡거든요. 병원 쪽 이제 음. 거기 뭐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치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돼 있으니까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녹취돼 음.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저희가 작업자가 원고를 쓰는 거가 일반적으로 한 40분에서 20분에서 40분 안에 끝나고 디자인하고 발행하고 해서 1시간 안에 끝나야지 단가를 저게 맞춰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음. 분석을 해야 되고 논문을 그죠. 봐야 되고 그럼 그게 저희도 다 용역 비용이란 말이에요. 제일 그죠. 뭔가를 작업하는 데서 가장 많이 드는 가장 고가 비용이 용역 비용이에요. 네. 블로그는 다 용역이 해야 되는 거라서 음. 보통 수기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후기도 아니 후기나 수기형인데 보통 수기형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 업체 중에 컴퓨터 AS 업체도 있고요. 복합기 업체도 있고 그리고 뭐 청소업체, 특수업 청소업 이런 그게 다 뭐냐면 가서 어떤 서비스 해드리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 지역에 뭘 가서 여기 고객은 어떤 상황 다녀왔다. 예, 예.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요런 문제가 있어서 요 수리해주고 그래서 현장 음. 사진들 과정들 딱딱딱딱 해서 사진을 이제 단톡방에 주시면 제가 네. 딱딱딱딱 쓰는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네. 5,000원이라는 작업이 시간으로 치면 전체 음. 10개를 작업을 하는데 2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눠져서 작업이 되지만. 아.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어떤 공장에 있는 장비처럼 그게 숙련됐거나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개인이 네. 하면 그렇게 못해요. 10개 하는 거 2시간 안에 못해요. 10개 하는데 그쵸. 하루 걸릴 거예요, 아마. 그쵸. 저희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 단가를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네. 프리랜서 알바 비용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에서 남기려면 저희가 2시간 용역 쓰는 비용이 5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요.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2시간 쓰는 네. 저희 직원. 그 회사 네.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 쓰고 회사 입장에서 뭐 한 세금 떼고 그러면 남는 그런 음. 구조의 상품인데 지금 요청하시는 상품은 그 구조에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단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단가 지금 요청하시는 거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얼추 일단 계략적인 거라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수량이 필요하겠죠. 수량 한 달에 10개 정도 수량한다는 네.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네. 비용 자체가 저희가 오가고 왔다 갔다 하고 미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처음에만 좀 리소스가 초기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초도 네.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3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착착착착 프로세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초기에는 비용을 나눠서 드리면 6개월 안에는 최저 한 이상은 받아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아 대로. 10건 그쵸. 발행했을 때? 그쵸. 아 미팅도 가야 되고 자료 받는데도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러죠. 그러면 그쵸.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그럼 10개 정도 진행하는데 한 학습이 5 된 그쵸. 형태니까요. 한
정도에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프로세스도 잡혔고 그럴 거니까.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단가가 이게 최저 단가예요. 근데 저희가 병원이랑 지금 아까 병원 좀 쉽게 얘기하셨는데 병원을 좀 잘못 체크하신 게 뭐냐면 병원이 지금 카드 누수처럼 난이도 낮게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블라블라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런 스타일도 병원은 한 80만 원은 받는데 고난이도 글들이 있거든요. 법률이랑 이런 데 다 150만 원 받아요. 8개 10개 블로그가. 그쵸. 그러니까 블로그 대행 잘못 작업 만든. 예, 블로그 대행 작업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를 얘기하면 아실 거잖아요. 돼지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에서 막 싼 거는 막 되게 싸잖아요. 아니, 소고기로 예를 들고 소고기 되게 싼 건 되게 싸잖아요. 네. 근데 한우 같은 거 비싼 거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활 가운데 겪고 계신 거니까 한 방에 아시죠? 왜 비싸고 싼지. 근데 블로그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작업은 30만 원이고 이런 작업은 150만 원인데 이거 무슨 차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게 네. 결국은 핵심은 용역이 어떤 고급 인력이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작업자가 저희가 멤버가 있을 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한테 지금 그 사장님네 거 그 회사의 업무를 맡기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예, 남자면서 공대 정도 나왔거나 아니면 네. 최소한 그에 건설과도 대한 나왔으면 이해가 예, 좀 이해가 그런 걸 아니면 자료 주신 거 최소한 어떤 무슨 그런 뭐 공부를 공학적인 좀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해가 되실 정도 나이가 되려면 최소한 팀장급이어야 되고 팀장급 인력 비용이 다르겠죠, 선생님.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군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대행을 맡기는 게 네. 대부분 그래도 첫 번째 시도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해보자 하는 업종이 병원이랑 법률이 거의 그렇게 가요, 처음에. 근데 해보니까 뭐냐면 변호사님이랑 의사님들이 자기 진료 보고 소송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자기네가 그 지식이 있는 거랑 그걸 포스팅으로 뽑아내는 거랑 다른 내용이에요. 다르죠. 네. 예, 다른 거예요. 자기가 감성적인데 그걸 시를 작성하거나 가사를 쓰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팅은 뭐냐면 글을 잘 작성하는 능력만 갖추는 게 아니라 네이버 로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또 다이아 플러스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좋은 글은 뽑아낼 수 있어요. 글 잘 쓰는 사람이면. 근데 그 좋은 글이 네이버에서 원하는 글하고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예. 이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최적화고 그거 뭐 만져주시는 블로그 글 쓸 때 그걸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키워드를 하겠다 이런 거를 뽑아야 아니요. 되는 그런 성격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예.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예. 저희가 이제 그 너무 용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주시면서 거기에 키워드를 껴넣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태그로 이렇게 또 지금 넣으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 키워드라는 거에 대한 거를 내가 볼 때는 95% 알고 계신데 중요한 5%를 약간 간과하고 지금 여기 포인트에 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요. 키워드 검색어거든요. 근데 검색어라는 거는 지금 요청하시는 내용의 어떤 분야 쪽이 사람들이 흔하게 검색하는 맞아요. 검색어는 아니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결국은 맞아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건 키워드로 지칭을 할 수는 없어요. 검색어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는 있는데 검색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뭐 키워드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하고 관련된 분야지만 그 분야에 노출을 했을 때 뭔가 이 글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안 해도 이 분야에 관련된 거 어차피 검색할 사람은 아는 사람은 검색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만 탄탄하고 어느 정도 3개월 정도만 관리 잘하면 어느 정도 노출은 다 돼요. 예. 그게 만약에 노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되면 아니 어느 저희 정도 대표님은 예. 노출을 예. 노출이 잘 되냐? 막 이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노출은 잘 되죠. 노출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분야가. 만약에 병원 쪽이나 흔하게 우리 지금 많이 하는 경쟁 치열한 그런 일반적인 업종이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업종도 노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노출이 안 되면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구매를 해서 법인 명의로 명의를 돌려놓으면 이제 거기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아니면 거기 뭐 대표님 명의를 돌려놓던 개인 걸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노출이 중요한데 키우는 걸로는 좀 힘든 업종이다. 저희 지금 컴퓨터 업종이라든지 복합기 거기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쪽도 그렇고 왜냐면 저희 거 블로그에도 한단 말이에요. 저희 거 키워져 있는 블로그 아직 누구 배정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시중에 임대를 허락한 블로거들이 있어요. 자기가 블로그를 해서 조금 키워놨는데 자기가 지금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아깝잖아요. 지수는 좋은데 놀고 있으니까 남의 통으로 임대를 주는 거, 통 임대처럼 부동산 임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 기간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면 쓰게 하는데 그게 좀 생각을 할 때는 그 의뢰자 입장에서 막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유는 여기 소유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아니 그 사람 도망가면 어떡해? 계약 중단하면 어떡해? 지금까지 완전 자금을 다 날려놓은 체계적이네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계약 관계가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걸 뭐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게요. 글을 나중에 막 작성을 하면 다른 걸로 쓰려면 기존 거를 삭제를 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임대를 받아서 쓰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구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엄연히 꺾으려면 꺾을 수 있죠. 그 사람이 근데 블로그가 예. 홍보가 그렇게 잘 되나 봐요.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데요. 사장님 분야 쪽으로 말씀드리면 관여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관여도, 저관여도 요거는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뭐 있었어요? 컴퓨터 있었잖아요. 검색 엔진 그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휴대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일사에 전화해보고 어디 뭐 이런 거 모래 뭐 하는 업체 좀 알 수 있나요? 뭐 일사에 근데 아니면 친구한테 건설업 쪽에 뭐 어디 아는 사람한테 야 너 아는 업체 중에 이런 업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검색을 했는데 그래도 휴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휴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게 원래 처음에 마케팅 채널이 아니고요. 미니홈피처럼 사용했던 건데 누가 어디 갔다 왔더니 되게 맛있었다 좋았다 이거 쓰니까 그 업체가 막 마케팅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결국엔 후기가 우리가 좋았다 이게 입으로 전하잖아요. 그거가 신뢰도가 높구나. 그렇죠. 바이러스로 퍼진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살짝 유치해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책으로 나온 게 뭐 메타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게 고도화되면서 그게 한번 유행이었는데 고관여 저관여가 중요하고요. DB 업종이나 커머스 업종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온갖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휴대하면서. 그래서 뭐가 됐냐면 7, 8년 검색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짜장면 뭐 하나 먹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하나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검색해서 딱 사진으로 보고 딱 주문해야지 이게 좋으니까 인스타로 넘어왔어요. 지금 흐름이. 맛집, 웨딩, 뭐 신발 뭐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행지 맞아요. 이런 거 다 맞아요. 인스타로 와서 인스타가 검색 엔진
엔진처럼 번졌고요. 예, 그러니까 음. 블로그는 어떤 분야들이 보냐 법률 고관여들 내가 이거 그냥 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비용이 비싸거나 아. 소중하거나 중요하거나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거나 예, 비싸지 음. 않는데도 돌이킬 수 없거나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음. 블로그를 가서 좀 보고 그리고 또 글을 봐야 되는 거나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건 유튜브나 블로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를 보는 영역 유튜브로 하기에는 유튜브가 아직 그렇게 블로그처럼 내용이 많지는 않고 유튜브는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블라블라블라 이러잖아요.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향에 따라서 글로 보는 게 빠른 사람이 있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빠른 사람이 성향 따라 달라지는데 사장님 분야는 블로그를 해야죠. 공사 쪽은 다 블로그 해야 돼요. 공사 쪽 뭐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관여도가 높냐 낮냐를 따지면 높겠죠. 아주 높냐 낮냐가 좀 무조건 높은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냥 블로그를 보겠죠. 그쪽 이슈가 있는. 그래서 DB가 막 질비하게 들어와서 내가 고객 DB가 넘쳐가지고 막 매출이 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DB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오가닉 DB라 그래서 이미 계약 쓸 준비하고서 연락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블로그는. 예, 블로그는 이미 선생님, 블로그를 읽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예. 그러면은 그 제가 블로그 계속 검색해서 보니까 뭐 클린 IP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IP는 단체 고정, 아이디로 고정 IP 써서 물려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단체 아이디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예. 여기저기서 뭐 저희도 다시 저희도 로그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로그인을 그때 로그하면 안 저희가 되죠. 다른 데서 안 로그인 되나요? 하면 좋진 않죠. 건강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 단체 아이디인데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이유에 대한 건 진짜 많아서 지금 네. 교육 시간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영향이 네. 있습니다.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삼이 왜 면역력에 좋지? 면역력이 좋은 거잖아요. 증상이 그렇잖아요. 네. 과학적으로는 지금 밝혀놨지만 무슨 성분이 뭐 타우린 성분이 어쩌저쩌니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감이 풀리고 뭐 그러니까 뭐 그 구연산이 뭐 좋고 이런 건 다 밝혀놓지만 옛날에 그건 뭐 모를 때도 홍삼이 면역에 좋은 건 사람들이 알잖아요. 왜 몇천 명, 몇만 명, 몇천만 명, 한 몇백 년 동안 먹여보니 한 90%는 홍삼 먹으니까 면역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연구는 그런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영향이 있어요. IP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라. 예. 계약을 하고 난 후에는 저희는 아예 접근을 못한 저희가 만약에 아니요. 픽시 하나 정도는 써도 되죠. 제가 그 얘기하는 정도는 거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방에 네. 훅 가는 것들 갑자기 블로그 잘 쓰다가 갑자기 뭐 좀 말씀드리면 도박 관련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블랙 쪽 업종들을 쓰면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안 좋다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담배라고 흡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연. 아니면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쌓이면 되게 안 좋습니다. 계속 쌓이면 안 좋고 음주운전을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날 문제 없으면 완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내가 걸리지도 않았고. 근데 한번 사고 나서 크게 사고 나면 훅 가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영역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예. 이제 뭐 이제 대표님이 우리 이제 제품 나왔을 때 뭐 이런 예. 게 있거나 빨리 써야 되거나 이제 저희가 예. 10건 발행이 끝났어요. 근데 예. 이제 하나 더 발행을 해야 되거나 뭐 이랬을 예. 때 이 예. 정도는 뭐 네가 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예. 뭐 너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못해요. 이게 왜냐면 아예 블로그 하시는 분들 배정해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걸 하면서 이거 챙겨서 하라. 그게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있잖아요. 단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될 것 같은 게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맡기거나 에라 모르겠다. 아,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데 애초에 의도 자체가 그렇게 할 거 아니면 할 생각이 없으신 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든 뭐가 뭐 프로세스가 그래서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 경쟁업체도 올려놓은 거 보면 그냥 사진만 띡띡띡 올렸는데. 예, 저희가 보통 그래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결정권자분이 아니시고 담당자분이시잖아요. 중간 네, 담당자. 맞습니다. 중간 담당자분이 연락을 해서 어차피 초두에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드리는데 네. 중간에 계속 중간 담당자분이 갔다 붙다 하면 그다음에 상담을 저희가 중단해요.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상담도 저희도 그 리소스잖아요. 사장 지금 담당자님도 아까 근무 시간 내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담을 안 하는 게 모든 저희 클라이언트 지금 몇백 개의 업체들 그 마케팅 관련 메인 소통 다 원장님이나 사장님들하고 해요. 거기 다 인하우스 담당자가 있어도 인하우스 담당자가 뭘 요청하거나 사선 업무를 할 수는 있는데 메인 관련된 업무 얘기나 이건 무조건 사업자하고 합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거 1조짜리 지금 회사여도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지. 왜냐면 저희도 리소스 빠지고 피곤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오케이 알았어 저희랑 해 이렇게 넘겨주면 권한을 넘겨주시면 그냥 하는데 이걸 얘기 듣고 가서 더 컨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결제 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면 애초에 진행을 안 해요 저희가. 예, 저희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뻔해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 대표님들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또 이래가지고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거를 다이렉트로 들으셔야 되는데 맞아요. 담당자분이 듣고 맞아요. 이거 잘 이해도 안 되는 가운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맞아요. 가서 얘기하면 이거 뭐 이렇다더래요. 그러면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런 거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들한테도 대부분 저희가 뭐냐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설명 더 이상 안 해요. 대표님 이게 왜 설명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듣고 체크하려는지 아는데 이게 블로그자고 그렇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저희가 대응하는 것도 다 비용이라 견적금을 이렇게 못 해드린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비용을 못 쓸 때 당연히 이게 문제가 아까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사업을 잘 하시는 대표님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무의미한 마케팅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 예, 떨고 맞아요. 그렇게 막 꼼꼼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뢰가 있고 저쪽에서 문제가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해봐야 되는 거지. 쟤네가 제대로 할래나 이거를 뭐 문제가 없게 할래나 괜히 했다가 괜히 돈만 손실 보고 뭐 되는 것도 없이 이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자체가 과정이에요. 그 마케팅 대행사도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자꾸 사실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 진짜 많거든요. 예? 네. 메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퍼널
설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터널 설계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저쪽에서 그거 설계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해 왜냐면 DB가 넘어가면 DB 업종들 저쪽에서 크로징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징을 해야 되거든요. DB 들어오면 바로 사람이 뭘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담당자나 누가 여기서도 그 의뢰 오신 분하고 뭐 사무장 브리핑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크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업종인 경우 메타로 유입을 시키려면 터널 라인이라 그래서 단계로 설계를 하는데 그게 저희 맘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어려우시죠. 터널이 뭐지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터널에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 거의 몇 시간을 담당한 설명을 드리고 심지어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수준인 경우는 이거 결정하셔야 되는 분이 책을 하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담당자는 책 볼 생각도 안 하고 어리버리 뭘 잘 모르겠고 저희한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인하우스 마케터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어요? 네. 인하우스 마케터가 뭐냐면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인하우스 마케터고요. 병원이 직원이 한 10명 정도만 있는 병원에도 한 명씩은 거의 있어요. 그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어야 그 마케터가 원장님한테 일인 받아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약 전에 출장을 원하시면 출장 가거든요. 가서 쫙 설명드려요. 그게 유익할 거예요. 하실 거면 그 돈이 아까우시면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 이 미팅에 가서 블로그 관련이나 사례나 잘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걸 1차 들어야 그 다음 스탑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맞아요. 대표님 없으면 안 갑니다. 대표님이 있어요. 결정권자 대표님이 직접 들으셔야지 내용을. 직접 듣다 보면 바쁘고 피곤하니까 몰라 모르겠다. 김 팀장이 알아서 앞으로는 해. 이렇게 소통이라도 해주셔야지. 네, 이게 맞아요. 대표님들은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도 미쳐버려요. 이거 맞아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맨날 대표님은 뭐라고 하지. 저쪽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지. 근데 이게 뭐가 안 된다고 근데 대표님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 아니면 잘못 설명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수선하다가 계약이 끊기고 그러는데 지금 사장님 같은 계약은 문제가 뭐냐면요. 요건 자체가 또 있어요. 3개월 이상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게 시중에 말이 있어요. 마케터랑 마케팅 회사랑 3개월 이상이 6개월이 하지 말라.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질 못한다 이런데 그게 왜 생겼냐면 이게 한 달, 두 달만 하다가 간두면 저희는 손해나요. 이게 직원이 이게 뭐라고 이걸 학습하고 뭐하고 배웠는데 이거를 만약 중단하면 이걸 뭐 어디다 쓰라고 이거를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줘야죠. 한 300만 원씩을 주다가 나중에 50만 원씩 주면 300만 원 어차피 저희가 학습하는 비용까지 다 받은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원치는 않아요. 작업이 끊기는 것. 그러니까 그게 미리 받을 거를 쪼개서 받는 개념인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중간에 간둬버리면 붕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야 작업이 착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도 어렵고 맡기시려면 이 이해관계를 아니면 저랑 녹취한 그거는 거를 단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저랑 녹취된 내용을 아예 대표님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 그렇게 드리라 그러거든요. 집에서 휴일 날 들어보시라고 그러고서 그래야 돼요. 한번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예. 단계를 따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도 이게 중간에서 예. 이게 이쪽이 워낙 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우선 알아봐라, 뭐 이렇게 예. 좀 최대한 저렴하게 알아봐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었는데